지난 시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신탁통치가 결정됐다까지 벼락치기 했죠. 미소의 신탁통치 결정 후 국내에서는 찬탁과 반탁으로 주장이 엇갈리며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모스크바 회의 합의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소련이 신탁통치를 찬성한 단체에 한해서만 위원회 참가를 허가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찬성한 쪽은 좌익 세력이잖아요. 당연히 미국은 반대를 하겠죠. 이렇게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정부를 세워 북쪽에 소련을 격퇴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신탁통치 문제와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좌우 합작운동인데요. 중도 우파 김규식과 중도 좌파 여운형 등 중도 세력 중심으로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 합작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토지개혁 실시를 포함한 좌우 합작 7원칙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극좌와 극우가 직접 만나게 되니까 더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운형이 피살까지 당합니다. 사이가 좋아지기는커녕 대립이 점점 심해지니까 미 군정은 결국 후원을 중단하고 좌우 합작운동은 결렬되고 맙니다. 좌우 합작운동 실패 후 미국과 소련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서로의 주장이 달라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합의가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있죠. 결국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은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되는데 소련이 이들을 북측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합니다. 인구 비례 선거를 하면 인구가 많은 남한이 유리하니까 소련은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유엔은 소총회의를 통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투표를 실시해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진행되겠죠. 이 말은 즉 분단이 기정사실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한 단독 총선거에 대한 저항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구의 읍고와 제주 4.3 사건, 그리고 남북 협상 사건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선생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두 편에 걸쳐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노력에 대해 벼락치기 했는데요. 이번 편은 광복 직전에 일어났던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주요 사건 순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정부별 핵심 키워드만 파악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벼락치기 끝!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주택관리사 합격 역시 에듀윌.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